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 TV입니다. 오늘은 대구 팔공산 동수전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는 과거 동수전투에 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설화와 지명들이 아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팔공산은 해발 1193m의 대구를 대표하는 명산입니다. 후삼국 시대에 고려와 백제 간에 국운을 건 대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전투에서 고려 왕건은 대참패를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탈출한 과정이 있어 탈출 본모가 재미있는 지명이 되어서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 삼국의 전국 현황을 하나 알아보면은 신라는 이미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와 고려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신라는 친고려 정책으로 고려와 사이가 좋은 편이었으나 신라와 백제의 관계는 항상 앙숙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제의 견훤왕이 신라의 무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모반을 일으켜서 스스로 백제를 일으킨 역적이라고 신라에서는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견훤도 이런 신라에 대해서 좋아할 리 없겠죠. 늘 불만을 품고 지냈습니다. 마침 927년도에 견훤은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신라 땅인 거남성, 현재 문경입니다. 문경과 고을부, 현재 영천시입니다. 이것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수도 금성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금성은 지금 현재 경주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신라 경혜왕은 고려 왕건에게 급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왕건은 신라를 돕기 위해서 1만여 명의 군사를 급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고려군이 미처 도착하기 전에 백제는 경주를 점령하고 또 경혜왕을 자결하게 하고 신라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이 소식을 다시 접한 왕건은 크게 대노하여서 친히 5,000명의 정예 기병을 이끌고 퇴각하는 후백제를 격파하기 위해서 출동합니다. 왕건은 후백제보다 한 발 앞서서 대구 팔공산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퇴각하는 백제의 군사들을 기습 공격할 그런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견훤은 이미 이 계략을 다 알아채리고 이곳 지형을 잘 아는 관계로 이를 역이용하여서 공산에서 고려군과 대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팔공산이라는 이름은 이 당시에 왕건은 이 전투에서 신순겸과 김락을 포함한 8명의 장수를 잃었습니다. 8명의 장수를 잃었다고 팔공산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설은 중국의 안일성 팔공산을 본떠서 팔공산이라고 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팔공산에는 유명한 사찰인 동화사가 있습니다. 동화사의 뜻은 한문으로 봉황이 먹고 사는 오동나무가 많은 사찰이라고 해서 동화사라고 합니다. 대통령 문장이 봉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동화사를 많이 찾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수전투의 동수란 동화사의 동자를 따서 동화사의 꼴짝이라는 뜻입니다. 동수동이라는 지금의 지묘동을 말합니다. 대구가 팔공산이 대표적인 산이기 때문에 대구시청의 전화번호도 053-803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왕건의 탈출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왕건이 백제 견현왕과 전투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로 진입하는 과정, 그리고 전투하는 과정과 왕건왕의 탈출하는 그런 경로를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역사 자료, 그리고 역사학자들의 의견,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약간 지금 말씀드린 것과 약간 다른 견해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공통적으로 큰 줄기는 같습니다. 우선에 왕건이 대구에 진입하는 과정은 또 어떤 분들은 북쪽에서 왔다는 분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대구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경에서 이렇게 상주 쪽으로 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도 그게 신빙성 있는 것 같습니다. 왕건이 군사 5,000명을 이끌고 처음 도착한 곳이 무태입니다. 무태는 지금 서변동 일대입니다. 무태란 말은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태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래서 무태입니다. 또 일설에는 무태의 족속이라서 쉬지 말고 빨리 가자라는 그런 말에서 비롯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태를 지나 영경으로 갑니다. 영경이란 말은 왕경이 영경동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경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영경을 지나서 백안동으로 갑니다. 백안동에서 바로 동화사의 승병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거기서 동화사의 승병들을 진압하고 이제 견훤의 군사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능성기를 지나서 태조지로 갑니다. 태조지는 지금 영천 은혜사 부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견훤왕과 일대 접전을 벌입니다. 태조지에서 백제 군사들과 전투를 벌이지만은 여기에서 피하고 맙니다. 왕건은 태조지에서 백제 군사들에게 패한 다음에 다시 왔던 길로 후퇴를 합니다. 백안을 거쳐서 지묘동에 있는 나팔고개에 도착합니다. 나팔고개란 뜻은 견훤의 군사가 왕건의 군사를 둘러싸고 쳐들어가며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나팔고개라고 합니다. 현재 나팔고개는 지묘 3동에 있는 80 보성 아파트 뒤편에 있는 그 도로를 말합니다. 다시 나팔고개에서 후퇴를 합니다. 영경을 지나서 다시 무태까지 쫓겨온 왕건은 여기서 후발에 있던 신순겸과 김낙이 이끌고 온 지원군과 합류하여서 병력을 재정비하여 견훤과 대치합니다. 내를 가운데 두고 백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마치 화살이 내를 이루었다고 해서 살레라고 합니다. 그 지명 이름이 살레라고 합니다. 또 일설에는 살레가 여기가 아니고 지묘천에 있는, 그러니까 지묘동에 있는 그 내를 살레라고 하는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전세는 역전이 되어서 왕건이 백제의 견훤을 이제 여기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몰아내면서 견훤을 추격해서 지묘동에 있는 왕산으로 몰고 갑니다. 왕산에 갔는데 이것이 바로 이 계략입니다. 백제군의 계략입니다. 백제군은 이 공산 그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백제군이 후퇴하는 척 하면서 이 고려 군사들을 이 왕산 꼴짝에다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려 군사들은 꼼짝없이 포위되어 버립니다. 여기서요, 오도할 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사 5,000명 군사가 여기서 거의 몰살합니다. 겨우 70명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다 몰살합니다. 이때 왕건 왕도 포위돼 가지고 죽을 형편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신순겸 장군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신순겸 장군이 이 왕건에 왕복을 대신 입고 왕의 가마를 대신 타고 마치 신순겸 장군이
고려의 왕건인 척 하면서 이 적군을 유인합니다. 유인하는 그때에 이 왕건은 병사 옷차림으로 바꿔 입고 탈출합니다. 거기서 이제 신순겸 장군은 순절합니다. 지금 왕산아래에 가면은 신순겸 장군 유적이 있습니다. 표충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렬비, 표충제들이 있습니다. 표충단은 그 신순겸 장군의 피 묻은 갑옷과 또 피 묻은 흙을 모아서 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덤을 만들었는데 실제 신순겸 장군의 무덤은 지금 강원도 춘천에 있습니다. 백제군이 신순겸 장군을 왕건인 줄 알고 목을 뺐습니다. 목을 빼서 가져가 보니까 그것이 왕건이가 아니고 신순겸 장군입니다. 나중에 왕건이 신순겸 장군 시신을 수습하는 데에 목이 없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순겸 장군의 발에 북두칠성에 사마귀가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 표시를 보고 이제 시신을 찾았습니다. 정말 왕을 대신해서 대신 그런 순결한 그런 정말 충신이잖아요. 그래서 왕건왕이 신순겸 장군의 목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혹시나 누가 독을 할까 봐서 신순겸 장군의 묘를 3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춘천에 지금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순겸 장군이 평산신시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평산신시 후손들이 이곳에서 신순겸 장군의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은 이곳 표충제 자리에 미리사라는 절을 세워서 신순겸 장군 등 순절한 장수들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왕건이 구사일성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곳 이름을 지묘동이라 합니다. 지묘동이란 말은 지혜롭고 오묘한 묘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순겸 장군이 왕건을 구출하기 위해서 왕복을 자기가 대신 갈아입고 또 어가를 타고 백제 군사를 유인하여서 왕건 대신에 자기가 죽습니다. 그런 오묘한 묘책을 짜내었다고 해서 지묘동입니다. 이 지묘동이 과거에는 동수동입니다. 그래서 동수전투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금선탈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왕건이 정말 자기 껍질을 버리고 정말 삼국 통일을 이루는 그런 새로운 왕으로 탄생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건이 다시 탈출을 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냐 하면은 북쪽으로 갑니다. 연불암으로 탈출합니다. 연불암에 가면은 일인석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스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바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자리는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데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왕건이 나는 고려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깍듯이 예를 다하고 북쪽으로 가면은 지금 개농군사가 혹시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남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남쪽으로 가라 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돌아오면서 파곤제를 지나 독자암까지 옵니다. 파곤제란 말은 군대가 깨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고려군사가 백제군사에게 대패해서 군대가 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파곤제입니다. 지금도 파곤제 삼거리에는 평산신시 후손들이 신순겸 장군의 동상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왕건이 파곤제를 지나서 독자암까지 갑니다. 독자암이란 말은 홀로 앉아 쉬었다라는 말에서 독자암이라고 합니다. 독자암에서 한참 좀 쉬고 정신을 가다듬어서 다시 가는 곳이 해안입니다. 해안을 거치기 전에 그 동네가 불로동입니다. 불로동이라는 이름은 왕건이 이곳을 지나니까 어른들과 노인들은 아무도 없고 어린애들만 있다고 해서 노인들이 없다고 불로동이라 이렇게 불러졌습니다. 또 일설에는 왕건이 이 동네를 지나가면서 노인들에게 무병장수하기를
기원했다고 해서 불로동이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불로동을 지나 도착한 곳이 해안동입니다. 해안이라는 말은 왕건이 마침내 백제의 포위망에서 벗어나서 수심이 가시고 얼굴을 폈다, 그런 뜻에서 해안이라고 그런 지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왕건은 다시 실왕리로 갑니다. 그동안 포위망을 뚫고 도망친 왕건이 이 실왕리에서 나무꾼으로부터 주먹밥을 얻어먹고 허기를 면했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다 하고 돌아보니 사람은 간 데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잃었다고 하여서 실왕리입니다. 지금은 평광동 일대를 실왕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실왕리를 거쳐 빠져나온 왕건은 다시 간 곳이 초래봉입니다. 이 초래봉이라는 이름은 왕건이 그동안에 포위망을 뚫고 적진에서 도망하는 중에 경황이 없었는데 그제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어서 처음으로 하늘에 예를 올렸다 해서 초래봉이라고 합니다. 다시 초래봉을 지나 간 곳이 반야월입니다. 반야월이란 뜻은 한밤중의 절반, 그러니까 한밤중에 달이 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반야월이라고 합니다. 다시 반야월을 지나 간 곳이 안심입니다. 안심이란 말은 이곳에 와서야 겨우 이제 안심이 된다고 해서 안심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말로 시급했던 것입니다. 이제 안심을 지나서 금호강을 건넙니다. 금호강을 건너서 간 곳이 경산 암양 지역입니다. 암양 지역을 지나서 이제 대구 시내로 들어옵니다. 시내로 들어오는 곳이 바늘땅입니다. 바늘땅이란 말은 왕건이 반야월과 안심을 지나 현재 대구 중심 내거리는 바늘땅에 도착했을 때에 달이 기울어져서 반달이 되었다고 해서 바늘땅이라고 합니다. 또 일설에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이곳에 바늘땅이라는 유명한 백화점이 있었다고 해서 바늘땅이라는 그런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제 바늘땅을 지나 간 곳이 앞산에 있는 은적사입니다. 은적사는 왕건이 숨었다는 말로 은적입니다. 그래서 은적사입니다. 그래서 왕건이 안심을 지나 금호강을 지나서 앞산 은적사까지 왔습니다. 또 일설에는 왕건이 바늘땅을 지나서 앞산에 온 것이 아니라 안심에서 금호강을 지나서 신천 쪽으로 와서 앞산으로 왔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은적사에서 잠시 숨어있던 왕건은 다시 안일사로 갑니다. 이 안일사란 뜻은 왕건이 그동안에 은적사에서 3일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곳에서 은적사보다도 더 편안하게 머물러 있었다고 해서 안일사라고 합니다. 안일사에서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산 중턱에 있는 왕굴은 왕건이 안일사까지 추격해온 견원을 피해서 숨어 있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지금도 왕굴이 있습니다. 이곳 안일사를 떠나 다시 왕건은 임유사로 갑니다. 임유사란 말은 임시로 쉬었다라고 해서 임휴사라고 합니다. 임휴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왕건은 이제 다시 낙동강변을 따라서 다사읍에 있는 왕선곡에 갑니다. 왕선곡이라는 말은 왕이 쉬어간 고개, 왕쉰 고개, 지금 왕선고개로 변해서 왕선고개라고 합니다. 이곳은 지금 다사 왕선주유소 앞과 다사농협 앞에 있는 그 고개를 왕선고개라고 합니다. 이제 왕선고개를 떠나서 다시 성주를 거쳐서 김천을 거쳐서 문경을 거쳐서
총주를 거쳐서 송악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탈출 경로를 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 팔공산에서 벌어진 동수전투는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는 계기가 된 가장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왕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린 그 충신에 감동이 살아있고 호국정신과 충절이 살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건왕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붙여진 지명들이 천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는 유서 깊은 역사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왕건왕과 견훤왕의 두 임금님의 조남을 함부로 부른 그런 무례함이 많았습니다. 이 점 두 분 임금님께서는 너그레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구 팔공산 동수전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